롯데 GS은선 PF 우발 부채 11조 6박. 롯데건설,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부채가 11조 원에 육박한다. 태연건설 사태 이후 건설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과도한 PF 우발부채는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대 건설사 PF 우발부채 12.4조. 29일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건설사 PF 우발부채는 롯데건설 5조 4천억 원, GS건설 약 3조 2천억 원, HDC 현대산업개발 2조 1천억 원이다. 또 코오롱 글로벌 약 1조 5천억 원, HLDNI 한라 2,100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들 5개 건설사의 PF 우발부채를 합치면 모두 12조 4,100억 원에 이른다. 롯데건설의 PF 우발부채는 2022년 6조 8천억 원에서 2023년 말 5조 4천억 원으로 약 1조 4천억 원 감소했다. 신규 수주를 제한하고 분양대금을 통해 PF 대출이 상환된 영향이다. 광주중앙공원 등 기존 수주 사업장의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된 것도 긍정적이다. 나신평 권준성 선임연구원은 롯데건설의 자기자본 2조 7천억 원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도급사업 관련 미착공 및 저조한 분양률 사업장의 PF 우발부채가 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해당 우발채무의 지방 비중도 50%를 웃돈다며 올해도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따른 착공 및 본 PF 전환 등을 통해 우발채무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롯데건설은 2조 9천억 원 규모의 PF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한 상태다. 메리츠금융그룹과의 1조 5천억 원 규모 유동화증권 장기 매입 펀드 조성, 롯데그룹의 직간접적인 지원 의지 표명에 따른 시장의 우려 완화로 2023년 말 PF 유동화증권 직접 보유액은 624억 원으로 감소했다. 권선임연구원은 2024년 1사분기 약 4조 원의 PF 우발채무 만기가 도래한다며 메리츠금융그룹 펀드의 차환 여부 및 만기 등 조건 등이 PF 우발채무 차환 위험 경감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이 롯데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기준 약 8%, 매출액 기준 약 10%다. 롯데그룹의 총차입금은 2021년 37조 2천억 원에서 2023년 9월 말 44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GS건설의 2023년 말 PF 우발채무는 3조 2천억 원이다. 2023년 9월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4조 5천억 원의 0.7배다. 이 가운데 57%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도급사업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 미착공 및 분양 미개시 사업장으로 구성돼 있다. 권선임연구원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수분양자에 대해 약 2,900억 원의 자금 대여가 이뤄졌다. 올해 분기별로 5천억 6천억 원의 차환이 필요한 점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며 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PF 우발채무 차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관련 충당부채 설정 등으로 GS건설의 2023년 9월 말 연결기준 부채 비율은 250.3%로 상승했다. 국내외 주택사업 관련 운전자금 소요 및 대여금 지출, GS 이니마 등 신사업 종속회사들의 차입 증가, 자이CNA 인수 등에 따른 영향으로 총차입금은 약 5조 8,66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이 GS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기준 약 30%, 매출액 기준 약 18%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을 포함한 일가가 회사의 지분 23.64%를 보유하고 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지주회사 체제의 그룹 지배구조상 GS건설의 중요도는 낮다고 분석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2023년 9월 말 PF 우발채무는 2조 1천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약 0.7배다. PF 우발채무 중 도급사업장 관련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69.8%가 서울수바이파크 등 분양률이 70%를 상회하는 사업장 관련 우발채무로 파악된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최대 주주는 HDC로 4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HDC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기준 약 66%, 매출 기준 약 74%이다. 감독당국 건설사 회계처리 정조준 건설사의 PF 부실 여파 확산 조짐에 금융감독원은 국내 건설사들의 회계 처리를 집중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건설사가 오는 3월 제출할 사업보고서 중 장기공사 수익 회계처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장기공사 계약과 관련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해 수익을 인식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A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원가에 포함하고 전산 조작으로 특정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는 등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건설사는 수행 의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 기준으로 인식해야 한다. 진행률을 측정할 땐 일관성 있는 진행률 측정 방법을 적용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수행 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순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행 의무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 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건설사 등이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 사항에 유의하고 계약 잔액 등 수익 인식과 관련된 주석 사항도 충실히 기재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건설사의 우발부채 공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채무 인수 약정, 자금 보충 약정 등 지급 보증 외 다양한 우발 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하진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우발부채는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태연건설에서도 문제가 됐다. 건설사 등 회사는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우발부채 분류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물인수는 공사비 등을 못 받을 때 채무의 가름에 아파트 등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받아야 할 돈 대신 물건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채나 우발부채로 잡지 않는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이 지난해 9월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 작성한 새로 쓸 전성기 보고서가 2023년 대한민국 베스트 리포트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리포트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사업구조 재편, 매출처 다변화 등 체질 변화로 장기 실적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해당 리포트를 계기로 중국에만 집중하던 화장품주 투자자들 시야가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넓어졌고 중소형 화장품주 주가가 재평가받는 기회가 됐다. 한 연구원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생산 능력을 늘려 외형 키우기에만 몰두했던 과거와 달리 알짜 고객사 위주로 전략을 재편하면서 또다시 전성기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적자에 기여했던 상위 고객사 대신 더마 화장품과 글로벌 고객사의 아시아 사업부 확대로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한국법인 영업이익률 3.4%를 저점으로 수익성 개선세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자외선의 유해성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선케어 시장이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중국법인 체질 개선 효과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 해당 리포트가 발간된 후 코스메카 코리아는 주가가 오름세를 타 10월 한 달간 32% 급등했고 이후에도 높아진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리포트 발간 당일 종가는 27,750원이었고 지난 25일 종가는 4950원으로 48% 상승했다. 또 이 리포트는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장품 OEM 업체가 제주목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지수 다올투자증권연구원이 지난해 7월 HK 이노엔을 분석해 작성한 EQ23 프리뷰 점점 나아지고 있다 보고서가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리포트 7월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연구원은 HK 이노엔이 하반기부터 의식도형 유질환 치료제 K캡의 중국 급여 등재에 따른 로열티 매출과 동남아시아 중남미양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고 유럽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신규 수액 공장 가동 시작에 따른 수액제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HK 이노엔이 파트너사와의 국내 판매 계약이 연말 만료되는데 신규 계약 체결로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K 이노엔 지난해 매출액을 8,588억 원, 영업이익은 597억 원으로 예상했다. HK 이노엔은 실제 지난해 연말 종근당과 진행해왔던 K캡 공동판매 계약 종료 이후 보령과 손을 잡으면서 사업 역량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HK 이노엔이 K캡 마진율 수직 상승을 통해 곧 1조 클럽에 입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HK 이노엔 주가는 7월 리포트 발간 당시 28,250원에서 현재 43,000원대까지 상승했다. 당시 이 연구원은 HK 이노엔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잡았다.